자, 계속해서 보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5가지 형식의 문장 중에서 5형식 보고 있는 거야. 그지? 그 중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투부정사가 있죠. 자, 적어줄게.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ing가 있죠. 세 번째 pp. 마지막 동사 원형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나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위에 걸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경우. 그죠? 이때는 투부정사 ing 동사 원형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반대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테 당하는 경우에는 pp를 써야 되죠. 이거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할 때는 이 3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 중에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ing를 써야 될지 동사 원형을 써야 할지는 뭐가 정해? 이 문장의 동사가 정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역동사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사역동사의 종류는 3가지. make, have, let. make, have, let이 5형식 문장에 나오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경우일 때는 뭘 써야 된다? 아니야. 동사 원형 써야 돼.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야.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지각동사가 나올 경우 무슨 동사? 지각동사는 뭐였지? 보고, 느끼고, 듣는 것.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이 3가지 중에 뭘 쓸 수 있지? ing랑 동사 원형. 됐죠? ing랑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지각동사는. 됐니? 자, 그거 말고 이 2가지 동사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죠. 자, 일반 동사가 문장에 나올 경우에는 여기 중에 뭘 쓸 수 있다? 투부정사 쓸 수 있다. 자, 좀 쉽게 외워볼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 일반 동사는 투부정사. 지각동사는 이거 2개다. 일반 동사는 투부정사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지각동사는 투부정사 빼고 나머지 다. 이해했죠? 투부정사만 되는 건 뭐? 일반 동사. 사역동사는 뭐만 돼? 동사 원형.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ing. 어렵습니까? 이해했어요? 계속 요거 보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문장에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자, 이제 문장 봅시다. 42번.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였어, 보성아? 나사. 자, 예린아, 동사는 뭐였어? ordered. 자, 희령아.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었니? 뭐였어? astronaut. 그래서 the astronaut가 목적어였지, 그지?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형식이 나왔죠? 몇 형식이야? 3형식.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3형식이라면 저 주어, 저 동사, 저 목적어만 해석했을 때 뒤에 말이 별로 필요 없어야 돼. 그지? 해석해보자. 나사는 order 하면 무슨 뜻이지? 시키다, 명령하다. 그지? 명령했다. 우주비행사들을 이야. 그지? 이게 3형식이라면 그지? 다시 나사는 명령했다. 우주비행사들을. 자, 말이 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럼 3형식이 아닌 5형식, 4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to liv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몇 형식일까? 5형식이 되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가 왜 들어갔지? 그렇지. 첫 번째, 지금 문장의 동사가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죠? 자, 일반 동사는 뭐였어? 사역 아니고 지각 아니면 전부 다 일반이다. 사역은 have, make, read. 지각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빼면 전부 다 뭐다? 일반 동사. 자, have, make, read이니? 아니지. 이거 보는 거야? 듣는 거야? 느끼는 거니? 그러니까 뭐? 일반 동사.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느냐, 당하느냐. 우주 비행사들이 떠나는 거야? 우주 비행사들이 떠남을 당하는 거야? 그들이 떠나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를 하고 있는 능동관계가 나오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다 구했어. 동사가 일반 동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니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걸 쓸 수 있다? 투부정사. 이해했죠? 이 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그냥 leave를 쓰든가 leaving을 써요. 그리고 여기 밑줄 쳐져 있어. 이거 맞니 틀리니?라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거 해석으로 맞출 수 있어 없어? 이거 해석 문제로 맞출 수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나사는 명령했다. 우주 비행사들이 떠나도록이야. 여기에 leave를 써도 떠나도록이 되고 leaving을 써도 떠나도록이 돼. 뭔 말인지 했죠? 뭘 기억해야 돼? 동사의 모양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에 쓸 수 있는 준동사들을 외워야 된다. 이해니? 5형식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문제가 없어. 왜? 5형식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딱 봐도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니? 그치? 5형식만 잘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 나사는 명령했다. 우주 비행사들이 떠나도록. 어렵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동사였지. 근데 얘를 뭘로 바꾼 거야? 품사를 다른 애로 바꾼 거지.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불렀지? 그렇죠. 준동사라고 불렀죠. 자, 준동사는 동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leav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 있어요? 떠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남기다라는 뜻도 있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떠나다라고 해석될 때는 뒤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장소를 뜻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를 떠나다. 이해했죠? 자, leave가 남기다라고 할 때도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목적어가 어떤 의미냐면 물건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야. 그래서 물건을 남기다라고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어찌됐건 leave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네요. 그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지? 앞에 to를 붙였어.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바꿨거든? 그래도 여기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렇죠. 이 leave의 목적어로 뭐가 나옵니까? the station이 나온 거야. the station은 물건이야, 장소야? 장소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떠나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목적격 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큰 덩어리로 묶이는지 알겠죠? 뒤에 형식을 갖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나사는 명령했다. 우주 비행사들이 떠나도록 그 정거장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자, 43번 봅시다. 문장 엄청 짧았네, 그지? 쉬웠지? 이제 이 정도 문장은 쉬웠지, 그지? 예린이 혼자 끄떡끄떡거리고 있었어. 나머지는 쉬웠. 알았어. 쉽진 않았어. 해석이 좀 이상해. 자, 희령아,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아이. 이제 주어는 참 잘 찾아, 그지? 엄청 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채빈아, 이 문장의 동사가 뭐야? 가. 자, 예린이한테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지. 그지? 기억나? 다 쓰는 거 알고 있어? 그럼 get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바로 해석해야 돼? 아니면 get 뒤를 봐야 돼? 그치, get 뒤를 봐서 형식을 알아내야 되지, 그지? get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왠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자, get이 1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지? 가다, 그렇지.
자, 계시 1형식이라는 거는 이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부사가 나온다는 거야. 대부분 장소에 해당하는 전면구가 많이 나옵니다. 뭐 get on the bus 하면은 가는 건데 어디로 가? 버스 위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 돼? 타다가 돼. 뭔 말인지 돼요? get on the bus 하면 버스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get on이 붙어서 타다가 된다고. 그럼 반대로 get up the bus 하면 버스 밑으로 내리는 거지. 그래서 무슨 뜻이 돼? 내리다가 됩니다. 그리고 get to school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학교를 to는 이미지가 그 명사를 향해 가는 거지. 학교를 향해서 get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1형식일 땐 뒤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오는데 전면구가 많이 나온다. 그럼 이런 걸 힌트를 잡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잘 몰라도 get 뒤에 전면구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1형식인가 보다. 가다를 일단 생각해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우리가 굳이 수거 get on이 뭔지 몰라도 get up가 뭔지 몰라도 get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거야? 버스 위로 가는 거니까 버스를 타다가 되겠구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되죠? get이란 뜻을 기억이 못해도 get은 1형식이란 것만 기억하면 to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를 향해서 가나 보다라고 하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치사라는 걸 이미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천 가지의 수거를 외우셔야 돼요. get on, get off, get to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전치사 이미지를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뜻이 떠오르겠죠. 이해했죠?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get이 2형식이 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되다. 어우, 채빈. 되다란 뜻이 되죠. 그죠? 자, 그럼 2형식이 됐어요. 그럼 get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형용사가 옵니다. 명사는 안 와요. get의 특징.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만 get이라는 동사가 2형식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이해됐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다 됩니다. 형용사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get은 3형식으로도 쓰이죠? 자, 3형식이면 무슨 뜻으로 바뀔까요? 얻다. 그렇죠. 얻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get이 3형식이래요. 그럼 get 뒤에 뭐가 올까요? 명사가 오겠죠. 어떻게 get 뒤에 있는 뭐 단어들을 보고 get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get이 4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4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그렇죠. 얻어주다. 그럼 뒤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명사, 명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get 명사, 명사. 그럼 명사에게 명사를 얻어주다. 얻어다 주다. 이해했죠? 반드시 문장을 모양을 확인하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get이 5형식이면 그렇죠. 하게 하다의 뜻이 있죠. 자, 이때는 주로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명사, 투부정사 또는 PP 그리고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보고 문장의 형식을 바로 확인해서 get을 해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했니? 자, 그럼 예린아, 저 gat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부사가 나왔어요? 아니면 보어가 나왔어요? 목적어, 명사가 나왔죠? 일단 목적어네요. 자, 그럼 이거 빼고 해석해 볼게요. 해서 말이 맞으면 3형식이겠다. 그죠? I got my arm. 나는 나의 팔을 얻었다.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뒤에 더 말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3형식은 아니다. 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4형식 아니면 5형식이네요. 3형식 뒤에 뭐 붙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자, 그런데 봤더니 끊고 봤더니 broken이라는 게 나왔어요. broken의 원형이 뭐죠? 응? 뭐라고요? broken의 원형 break 스펠링.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break는 부수답니다. 이해하셨죠?
break는 부수다입니다. 자, 과거형이 broke, 과거 분사형이 broken이죠. 그러면 과거 분사형이 나왔네요. 그쵸? 자, 과거 분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죠? 과거 분사형이니까 형용사죠. 그럼 문장 몇 형식 됩니까? 5형식이 되죠. 두 번째, PP는 형용사지만 반드시 관계를 따져서 확인해야 되죠. 자, 내 손이 부러뜨린 겁니까? 내 손이 부러진 겁니까? 부러진 거죠. 그럼 목적어라는 손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뭘 써야 된다? PP를 써야 된다. 이때는 동사를 확인해 볼 필요도 없겠네요. 맞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테 당하면 어떤 동사든 PP 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나는 내 손이 부러지게 했다죠. 그죠? 나는 내 손이 부러지게 했다.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때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나는 내 손이 부러짐 당했다. 나는 내 손이 부러졌다. 부러지게 되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언제? 어제. 됐죠? 자, 느낌만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내 손이 부러짐을 당했다였죠. 그죠? 내 손이 부러지게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언제? 어제. 어려웠나요? 맨날 안 어려웠대, 맨날. 자, 나온 김에 단어 좀 확장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무슨 뜻입니까? 팔이라는 뜻이죠. 명사로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명사로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군대? 아니요. 무기. 그래서 이때는 이 arm이 무기로 쓰일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arms를. 왜 팔이 무기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도구가 없을 때는 사람이 손이 무기였죠. 그죠? 그래서 arm은 명사로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왜 무기라는 뜻이 있는지 알겠죠? 자,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arm은 동사로 쓰여요.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바뀔까요? 무장하다가 있습니다. 무장하다가 뭔지 아시죠? 뭐 갑옷을 입고 뭐 총을 준비하거나 뭐 전투 준비를 할 때 입는 것들을 무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암에 OR을 붙이면 아머가 돼요. 아머 들어보지 않았나요? 갑옷. 명사로 갑옷이 됩니다. 이해되죠? 왜 뜻이 이렇게 파생되는지? 그리고 army가 있죠. 얘는 뭘까요? 얘는 명사로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암 하면 팔이라는 뜻도 있고 무기라는 뜻도 있다. 암이 동사로 쓰이면 무장하다로 쓰인다. 그래서 무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rmor가 되면은 갑옷이라는 뜻이 있고 army 하면은 무장을 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군대가 생긴다. 됐습니까? 자, 44번 봅시다.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네요. 그죠? 키네틱한 무슨 뜻이에요? 응? 운동의라는 뜻이죠.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뭔지 아시나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 힘을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이 문장이 뭐가 될까요? 주어. 자, 그럼 채빈아, 이 문장의 동사는 뭘까요? help. 그죠? help가 되겠죠. 보성. 왜 여기 s 붙였어요? 명사가 단수여서? 명사가 단수면은 한 개라는 거죠. 그죠? 한 개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사 앞에 뭐가 붙죠? 또는 on 붙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근데 왜 s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린, 왜 help에 s 붙었어요? 자니? 채빈, 왜 s가 붙었을까요? 희령, 왜 s가 붙었을까요? 모르겠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거라고 훅 지나가 버리면 틀려요. 왜 s가 붙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어가 있고 문장에 동사가 있을 때, 그죠? 이 주어가 단수면 이 동사도 단수를 쓴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단수형은 뒤에 s가 붙는다 였습니다. 그죠? 명사의 단수형은 s가 안 붙는다였죠. 그리고 앞에 뭐가 붙습니까? 또는 on이 붙는다 였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복수면 복수를 써준다. 이것도 기억나죠? 동사의 복수형은 s가 안 붙어 있는 거였죠. 명사의 복수형은 뒤에 s가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을 한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였어요. 그죠? 셀 수 있으니까 단수가 생기고 복수가 생기죠. 그런데 명사에는 셀 수 있는 것만 있나요? 셀 수 없는 것도 있죠.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고른다고 했죠?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셀 수 없는 건 앞에 어나 on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고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해했나요? 이때 셀 수 없는 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하죠. 단수 취급해서 동사 뒤에 s를 붙이죠. 자, 다시 볼게요. 이 카이네틱 에너지 앞에 어나 on이 붙어 있습니까? 이 에너지 뒤에 s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까요? 셀 수 없는 명사. 이해하십니까? 자, 얘는 명사인데 셀 수 없는 명사가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동사는 얘를 몇 개로 취급한 거예요? 한 개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안 배웠나요? 들어봤긴 했는데요가 아니고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그래, 나한테. 그치, 공감해서. 그래, 공감해서. 근데 까먹었죠. 그러니까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수와 복수로 나뉜다. 그죠? 단수면 한 개, 복수면 여러 개. 단수 명사일 때는 앞에 어이나 또는 on이 붙는다. 복수면 뒤에 s가 붙는다. 셀 수 없는 명사는 on이 안 붙고 s도 안 붙는다. 이걸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사, 주어와 동사는 수라는 걸 맞춰야 한다. 그죠? 단수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도 단수를 써야 되고,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도 복수를 써야 한다. 단수명사가 주어면 동사는 단수 쓰는데 이때 동사 뒤에는 s가 붙어 있다. 동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단수다. 명사 뒤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다. 이해했죠? 자, 복수의 경우는 동사 뒤에 s가 없다. 명사는 복수 뒤에 s가 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on도 없고 뒤에 s도 없다. 근데 얘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취급해서 s를 붙인다. 됐나요? 많아요? 뭐 외워야 될 거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또 파생돼요. 막 유의해야 될 거, 뭐 주의해야 될 수의 일치 말고 나와요. 나중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헬프까지 동사가 나왔죠. 그죠? 자,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더 머신이 나왔죠. 그죠? 더 머신은 명사죠. 그럼 목적어겠네요. 일단 3형식이 나왔다. 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운동 에너지는 돕는다. 그 기계를. 뒤에 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기계를 뭐 어떻게 돕는지가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껏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구조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D를 봤더니 뒤에 뭐가 나왔나요? 킵이 나왔죠. 킵은 동사 원형 맞습니까? 응? 해야 돼요. 그죠? 왜? 왜 동사 원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려면 동사가 뭐여야만 했죠?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들어가나요? 지각동사 아니면 사역동사였죠. 자, 사역동사입니까? 지각동사인가요? 근데 왜 동사 원형을 썼을까요? 얘가 일반 동사의 예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해줬나? 응. 필기 돼 있으면 얘기를 해준 거고. 자, 봐봐요. help라고 하는 동사는 O형식에 쓰이는데 O형식에 쓰이면 일반 동사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help가 O형식으로 쓰이면 일반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 이건 됐죠. 이것만 나왔으면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얘는 이제 예외로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help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일반 동사인데 예외다. 예외 2번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예외 2번이면 예외 1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외 3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 동사는 예외가 총 몇 개? 2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잘 봐요. 일반 동사의 예외 2번이라고 말하는 건 선생님만. 선생님 외우기 쉽게 하려고. 대부분의 문법책은 이 help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준 사역동사. 준하다라는 말이 뭐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똑같진 않은 거. 그래서 준우승이라고 하죠. 그죠? 준우승 몇 등 한 거예요? 2등 한 거죠. 그죠? 근데 왜 그걸 2등이라고 안 하고 준우승이라고 할까요? 우승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승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랬죠? 우승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승은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동사랑 다름이 없는데 동사는 아닌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준사역동사는 뭘까요?
사역동사랑 다름이 없는데 사역동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렵죠. 이게 왜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냐면 일반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서.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일반 동사인데 얘는 예외 2번.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는 무조건 쓸 수 있고 예외 2번은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예외 1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PP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ING가 들어가는 게 예외 1번이에요. 그럼 쉽죠? 아닌가? 다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to 부정사, 그죠? ing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죠? PP는 무조건 수동이면 다 PP니까 일단 뺄게요. 예외 1번, 예외라는 거는 이게 일반 동사면 to 부정사만 들어간다. 이건 예외가 아니죠. 그럼 이걸 딱 빼고 얘가 들어가는 게 예외 1번, 얘가 들어가는 게 예외 2번이에요. 이해돼요? to 부정사 말고 ing를 쓸 수 있는 얘가 예외 1번, 일반 동사의 예외 1번. 이해됐나요? to 부정사 말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는 애가 예외 2번. 좀 이해돼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쉽겠죠? 준사역동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됐나요? 뭐든지 외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굳이 왜 알려주냐면 문법책에 이렇게 써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막 열심히 배웠는데 문법책을 딱 봤는데 준사역동사가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욕을 엄청 하겠죠, 그죠? 아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모르는 게 나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온 김에 예외 1번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외 1번. 일반 동사의 예외 1번 말하는 거예요. 자, 동사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get, 그리고 keep, live, find. 이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get, keep, live, find. 이게 예외 1번이에요. 왜 예외 1번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야죠. 일반 동사가 할 수 있는 건 예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투부정사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갈 수 있다? ing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예외 1번이다. 일반 동사예요. 예외 2번은 뭐? help만 있어요. 되게 쉽죠? 예외 1번은 4가지, 예외 2번은 help만. 나머지 일반 동사는 다 뭐만 될까요? 투부정사. 이해했나요? 수많은 일반 동사 중에서 5개만 외우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 나중에 막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막 더 나온 거 아니에요? 더 안 나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최소 수능 때까지 이거 말고 쓰면 돼요. 나중에 너희들이 뭐 토익을 하고 토플을 하고 캡스를 할 때는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당연히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당연히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나온 김에 예외 2번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예외 2번입니다. 예외 2번. 자, 기본적으로 오형식에서는 이 목적어를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help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help가 오형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help만 가지고 있는 특징.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자, 이 목적어가 누구나 다 아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말할 때 그냥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help만이에요. 어떻게 모양이 나올 수 있냐면 문장에 help가 나왔는데 help가 나왔으면 우리 뒤에 바로 명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적격 보어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실제로 우리가 리딩 포워드라는 독해책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껏 한 번도 안 찍어준 이유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럼 헬프 뒤에 어떤 모양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붙을 수 있겠죠. 목적격 보호절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help는.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붙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다예요. 왜? 목적격 보호를 원래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럼 문법 문제 여기서부터 정리하지 마세요. 뭐 중학교 이후로나 나올 문제니까.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help 뒤에 동사 원형을 써놓고 여기에 밑줄 쳐놔요.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 틀려요. 왜요? 봐봐요. 보성 문장 해석해 볼게요. 영자 보성 help study English. 자, 누가 봐도 문장 틀린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죠? 문장이 틀린 이유로 너희들 뭘 집을 수 있어요? 문장의 동사가 몇 개? 몇 개? 2개라서. 근데 여기에다 밑줄을 쳐놔요. 그리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희들 틀리는 거예요. 왜? help의 특징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돼요? 안 돼요?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장 되죠. 그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도록 돕는다잖아요. 뭔 말인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장이 나올 수 있다.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다. 보성이는 돕는다. 영어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help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오형식 문제. 이해하셨죠? 왜 어려운지? 다른 것들은 목적을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help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외 1번에서 여기 4가지 동사가 나왔는데 계속 우리 아까 정리했고, 그죠? keep 한번 정리해볼까요? keep. keep의 오형식은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안 나. 그죠? 그죠? 자, 다 적었죠? 선생님 지울게요. 자, keep 봅시다. keep. keep은 일단은 1형식으로는 안 쓰여요. 됐습니까? 자, 2형식으로 쓰입니다. 자, 2형식에 쓰이면 keep 뒤에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무엇 인체로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한 채로 있다. 형용사 한 채로 있다. 형용사 인체로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파생되는 수거가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keep ing. keep ing 할 때 이 ing가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럼 ing 하고 있는 채로 있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바뀌냐면 계속 ing 하다. 계속해서 ing 하다가 됩니다. keep going 하면 뭘까요? 그죠. 계속 가라가 되는 거예요. keep studying 하면 뭐죠? 계속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는 채로 있다 이라는 뜻이 돼서 계속해서 공부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에선 전치사 오늘 붙여도 되고 오늘 빼도 됩니다. 됐죠? 자, 3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명사가 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keep의 뜻이 돼요. 무슨 뜻이죠? 그죠, 지키다. 또는 보관하다.
또는 두 개만 할까요? 지키다, 보관하다. 뭐 간직하다. 다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O 형식이 됩니다. 네. 됐습니까? O 형식이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죠? 여기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ing도 나올 수 있죠. 왜? 예외 1번이니까. 그죠? 하나 더 써볼까요? pp도 쓸 수 있죠. 됐나요? 이때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오형식일 때 명사를 목적격 보어 인체로 두다. 가 됩니다. 자, 뭐뭐 인체로 두다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 유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다 계속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를 목적격 보어 인체로 두다. 혹은 목적격 보어하게 유지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장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돕는다. 기계가 킵하도록이죠.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가 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헬프의 특징으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죠. 자, 킵 뒤에 뭐 나왔어요? moving, ing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다 기억나십니까? 킵이 이형식 형용사에서 ing가 붙은 거다. 그러면 keep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계속 움직이도록 돕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된 줄 알겠죠? 마지막 문장 좀 어려웠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돕는다. 그 기계가 계속 움직이도록. 됐습니까? 여기서의 keep은 자동사고 moving은 형용사로 쓰여서 얘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럼 이 keep 대신에 선생님이 이걸 to keep으로 썼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니까.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에 to keep 말고 쌤이 keeping을 썼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려요. 왜? help는 to 부정사랑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만 ing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오형식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했죠? 이거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오형식 문제를 풀었어요. 언제? 레벨 테스트 할 때. 너희 처음 이 학원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에 오형식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자, 지금은 풀 수 있을 거예요. 주어가 있어요. 문장을 쓰지 않을게요. 주어가 있고, 여기에 make를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명사를 써놓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밑줄을 쳐놨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중 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왔냐면, 뭐 이런 문제예요. to 부정사, 2번에 ing,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3번에 동사 원형, 4번에 pp.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였죠. 얘가 하면 요거, 얘가 당하면 요거였어요. 그죠? 그때는 어려웠죠. 선생님도 기억 안 나요? 봐야 돼요. 이 지금은 풀 수 있겠죠. 또 어떤 문제가 오형식으로 나왔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빈칸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를 고르시오.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오냐면 1번에 see, 2번에 get, 3번에 have, 4번에 make.
이러면 이제 정답 보이나요? 정답 뭐죠? 정답 뭡니까? 정답 make. make는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자체를 못 써요. 선생님 have도 사역동사잖아요. 얘는 아니지. 사역동사 예외 1번이야.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를 너희들이 오형식을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그죠? 뭘 물어본 줄 모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냐면, 찍었긴 찍었는데 그냥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다 넣고 해석해 봤겠죠. 주어는 본다, 명사가 아닌지가 뭐지 모르겠다. 주어는 걔 넣는다, 명사를 아닌지 모르겠다. 주어는 have 가진다, 명사를. 주어는 만든다, 명사를. 뭐지?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1번. 이렇게 할게요. 맞습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죠? 자,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요 ing를 쓸 수 없는 동사를 찾으라는 거였죠.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각 동사니까 ing 가능하죠. get은 일반 동사의 예외 1번이니까 ing 가능하죠. make는 사역 동사인데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이게 정답. have는 사역 동사인데 예외 1번 ing 쓸 수 있어요. 이해했죠? 예외 1번은 다 ing 쓸 수 있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오형식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책이 끝나요. 이 책 끝나면 이 다음 책도 하죠.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 어디까지 있냐면 지금 오형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뒤에 수동태 나오고요. 수동태 끝나면 이제 구가 나와요. 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제 그때부터 뭐죠? 문장이 길어져요. 그게 끝나면 절이 나와요. 절이 끝났죠. 그죠? 절이 끝나면 이 난이도 수준에 있는 문장은, 이 정도 난이도에 있는 수준의 문장은 너희들이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똑같이 형식을 다시 배우는데 문장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좀 더 길게 나오고 단어가 좀 더 어려운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쉽겠죠. 왜? 배운 걸 또 배우는 거니까. 그죠? 또 그게 또 끝나면 그때는 형식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책. 그때부터 뭐 할까요? 준동사부터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짧은 문장을 이용해서 형식 5가지를 봤어요. 그죠? 끝나고 나면 수동태 문장을 또 짧은 문장으로 볼 거예요. 그게 끝나면 구가 들어가 있어 좀 길어지는 문장들을 또 나름 짧은 문장들로 볼 거예요. 그게 끝나면 절이 들어가 있는 또 길어진 문장들을 볼 거라고요. 이해했죠? 그게 책이 딱 끝나고 나면은 똑같이 형식을 똑같은 수순으로 배우는데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한 걸 볼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끝나고 나면 2가지 패턴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예 구부터 배우는 거. 2번 했으니 형식은 니들 이제 다 알지? 우리 9부터 가자. 왜? 9부터 문장이 어려워지니까. 아니면 막 섞어놓을 수 있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또 배우는데 아예 9가 들어간, 절이 들어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겠죠? 어떤 식으로 플로어가 흘러갈 건지 알겠죠? 장담컨대 만약에 3번째 책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거짓말 이만큼 못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다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이 책에서 5형식 끝냈죠. 그죠? 이 책 많이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이 책에 중3까지 과정이 들어있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장도 들어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직 근데 이 책이 안 끝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책 일본 선생님이 잘 만들어 나눈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너희들이 너무 한꺼번에 이만한 거 탁 던져주면 이럴까봐 절반으로 나눠서 준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낫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오형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 오형식은 일단 모양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1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오는 걸 말한다. 이때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같다가 특징이다. 이걸로 뭘 구분할 수 있다?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이때 목적격 보어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뭐로, 무엇무엇으로, 뭐뭐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명사는 마찬가지로 목적어는 을과 르를 붙여서 해석해주면 되죠. 명사를 명사로, 명사를 명사로, 명사를 명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1구역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은 call, 부르다, 죠. 그리고 make, 만들다, 하게 하다죠. 또 consider, 우리 다 배웠던 동사입니다. consider 5형식이면 뭐죠?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나만 더 할까요? name. name이 동사 쓰임 뭐였죠? 이름 짓다. 됐습니까? 이런 동사들이 1형식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다. 참고해서 외우자. 됐습니까? 자, 1구역 끝났어요. 자, 2구역 마찬가지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 이 구역은 목적어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고 목적격 보어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패턴이다. 됐습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두 개는 어떻다? 관계가 같다.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다. 이건 적지 말고 들어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죠?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올 때는 보어랑 보어의 보충을 받는 말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예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같다라는 건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가 주어처럼 되고 얘가 보어처럼 된다는 특징이 있죠. 무슨 보? 주격보. 주어와 주격보의 사이가 되죠. 이 형식처럼 관계가 돼요. 어려움은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두 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하다고, 목적격 보어 하다고, 또는 목적격 보어 하게, 또는 목적격 보어 인체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때 목적어는 을을 붙여서 해석해야 되고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주어의 관계처럼 변하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을을, 이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석해도 된다. 뭐일 때? 이구역일 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구역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들을 좀 적어 놓을게요. believe. 무슨 뜻이죠? 믿다. 그죠? 또 think. 무슨 뜻이죠? 생각하다. 또 make. 뭐죠? 하게 하다. 오형식에서 make는 하게 하다죠. 또는 하게 만들답니다. 됐나요? consider. 뭐였죠? 여기다. 간주하다. 그죠? 그리고 find. 뭐였죠? find 찾다지만 이거 오형식으로 쓰이면 생각하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게, 형용사를 뭐뭐 하게 라고 해석하는 건 make인 경우 대부분. 왜?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그랬죠. 뭐뭐 인체로 라고 해석한 경우는 keep,
또는 live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keep live도 써놓을게요. keep live. 됐습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하다 분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늘은 문법 할 시간 없겠네. 자, 상구역 봅시다. 자, 상구역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걸 말하죠? 준동사가 들어가는 걸 말하죠. 됐습니까? 이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얘가 주어처럼 변하고, 그죠? 얘가 동사처럼 변하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생겨있죠? 얘가 얘를 하는 관계, 능동관계와 얘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에게 당하는 수동관계가 생긴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make, have, less. 자, 이 세 가지만 사역동사고 나머지는 절대로 사역동사가 아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얘네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 됐습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하는 경우엔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됐습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가는 수동일 경우에는 뭘 쓴다? PP를 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예외 들어갑니다. 능동일 경우에 have는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러면 사역동사 구역 정리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어가 이나 사를 붙이고 목적격 보어 하게 하면 되죠. 얘는 하다. 됐습니까?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각동사 구역 정리할게요. 지각동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보는 거, see. 그리고 look at. 듣는 거, hear. 그리고 listen to. 느끼는 거, feel. 요 정도가 이제 중동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이렇게. 됐나요? 자, 얘도 뭐 어떤 관계가 생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하는 능동의 관계와 반대로 당하는 수동의 관계가 생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적으면서 다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 맞죠? 그죠? 이거 처음 듣는데 뭐 이런 느낌 아니죠? 그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능동관계일 때 지각동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동사 원형과 ing 두 개 다 쓸 수 있죠. 수동이면 무조건 뭐 씁니까? 캐피 씁니다. 얘는 예외 없어요. 됐습니까? 자,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쓰면 보다, hear이면 듣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PP면 하는 것을 되는 것을 이렇게 바뀌면 되죠. 되고 지고 당하고 받는 것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뭘 의미합니까?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가 아닌 동사. 이게 일반 동사죠. 오형식에서. 됐나요? 대표를 몇 가지만 적어볼까요? want, allow, ask 뭐 등등등 많죠. 또 배운 거 뭐 있습니까? order, 뭐 keep, live, find, get 많죠. 더 적지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도 무슨 관계 생겨? 능동, 수동의 관계 생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하는 능동 관계가 생기고요. 당하는 수동 관계가 생깁니다. 그죠? 자, 능동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쓸 수 있죠? 투부정사. 됐습니까? 수동이면 PP. 이걸 외우시면 된다고요. 방금 정리한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그죠? 그죠?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이걸 계속 보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일반 동사에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예외 1번. 뭐였다? get, keep, live, find. 이 네 가지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예외 1번. 됐나요? 예외 2번은 뭐였죠? help.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형식을 전부 다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면 되죠? 독해책 보고 문장을 볼 때 형식을 잘 끊어서 계속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 쉽시다. 10분 쉽시다.